안녕하십니까. 네, 신홍과사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좀 품목분류에 대해서 이게 근거, 협약, 그리고 협약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서 갖고 왔다. 그래서 이거 관세법,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이거를 관세율표로서 품목분류에 대해서 코드, 그 다음에 품목명,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호의 용어 그리고 관련 주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아시면 돼요. 지금은 주규정, 호의 용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류부터 97류까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범위를 언급하고 있는 류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가 분류되는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류는 도대체 뭐가 분류된다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01류를 맨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01, 01호에 분류되는 말을 가지고 01류에 있는 주규정을 근거로서 품목분류가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이나 그렇게 수입되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01, 01호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동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품, 기계 또는 의류에 대해서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품명을 하더라도 물품의 기능, 용도, 성분, 즉 재질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목분류가 어려운 거예요. 자, 지난 시간 한 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차례를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2편 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에 대해서 지금 개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옆에 연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기를 하세요.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혼자 공부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이제 혼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일단 제 01류에 대해서 제작합시다. 01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제 01류는 01류에 있는 산동물을 가지고 어떡하냐? 도축을 합니다. 도축을 해요. 갈기가 찢는 거죠. 동물을. 보면은, 그래서 01류는 육과 설육이 됩니다. 육은 고기예요, 고기. 그리고 설육 같은 경우는 고기 이외 부분들, 발, 꼬리, 염통, 내장들, 그런 것들을 설육으로 합니다. 근데 제 01류는 조건이 있어요. 먹는데 적합해야 됩니다. 식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 01류는 육과 설육이 분리된다. 어떻게 되냐? 제 01류에 있는 산동물을 가지고 도축을 하면은 육과 설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식용에 적합해요. 자, 제 03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01류의 류의 표제는 분명히 산 동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품목분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류는 살아있는 어류, 그리고 살아있는 조개들도 역시 동물이니까 01류에 분류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왜냐? 관련된 주 규정도 함께 해봐야 된다. 품목분류 하려면은. 그래서 03류 같은 경우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 동물이 분류합니다. 조개 그런 것도 다 03류에 분류돼요. 이것도 역시 보세요. 분류됩니다. 근데 여기는 요거를 좀 포인트예요. 생사불문이다. 보세요. 제 01류는 육과 설육입니다. 육하고 설육이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제 01류 보면은 육과 설육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도축입니다. 근데 반면에 03류는 생사불문이에요. 즉 살아있는 거 또 분류되고 죽어있는 것도 분류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죽어있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용, 비식용. 근데 죽어있는 것 중에서 식용은 제 03류가 맞아요. 근데 비식용은 03류가 아닙니다. 여기에 분류될 수가 없어요. 02류랑 03류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식용의 것이 분류된다. 자, 그 다음에 04류를 볼게요. 04류는 아까 위에 01류에 있던 가금류 중에서 0105였죠? 가금류를 보면은 거기에 괄호하고 닭, 오, 거칠기라고 기니아세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아세. 여기 이 것만 분류를 해요. 그럼 참새는 0105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로 안에 열거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참새 같은 경우는 0105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기타 산동물에 분류합니다. 근데 얘네는 이제 R을 납니다. R을 나요. 그래서 이제 공사료는 역시 R도 분류를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소나 뭐 돼지, 또 뭐 있죠? 뭐 양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 우유가 나옵니다. 밀크를 가지고 이거를 뭐 휘 저으면은 밀크를 해서 크림이 나오고, 그래서 크림을 가지고 이거를 뭐 유장을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낙농품이라고 그래요. 낙농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낙농품으로 되고 이것 외에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금류나 새 그런 게 이제 란이 분류되고, 그 다음에 꿀벌에서 채취한 천연 꿀이 분류됩니다. 꿀. 자, 보면은 이게 동물성 생산품이에요. 동물성 생산품. 그 다음에 05를 보면은 여기에 기타 동물성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011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품명을 갖고 품목분을 하면은 호를 주면은 정말 길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기타라는 3번 있습니다. 이거를 바스켓 3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타라는 호의 용어를 둬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은 뭐 참새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01, 06호에서 이제 소호에서 쪼개지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를 또 세분해가지고 또 쪼개지겠죠. 그렇게 품목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56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생산품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은 056에 분류합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뭐 털, 그리고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그죠? 거북이 등껍질, 그죠? 그런 것들이 분류를 합니다. 기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가 여기 분류됩니다. 그러면 0556는 0501부터 0511까지 있어요. 0511은 뭐예요? 기타 중에 기타입니다. 0501부터 0510까지는 그것도 역시 기타 동물생산품이 특계되어 있어요. 임모, 수모, 마모,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다 분류를 합니다. 뭐 장, 방광, 위 그런 것들이 분류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 기타를 두었다. 기타를. 이게 바로 뭐다? 1부입니다. 부는 처음 얘기합니다. 이게 제01부다. 01부. 01부는 산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를 한다. 제1부는 5가지의 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 016, 016, 036, 046, 056까지, 기타까지. 이렇게 1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1부부터 21부까지 이 97류를 부별로 쪼개고 있는 겁니다. 부별로. 그래서 제1부는 산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동물성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 우리는 지금 뭐 신도림에서 신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 품목분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일한 품명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물품의 기능, 용도, 재질, 뭐 성분 등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 동물성 생산품은 요게 핵심이에요. 보존법. 일단 1순위 보존법, 그 다음에 가공도입니다. 보존법 또는 가공도에 따라서 물품은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험 목적상 4자리입니다. 호까지예요. 6단위까지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예, 그거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자리, 호의 용어, 그리고 관련 주규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존법, 가공도에 따라서 동일한 품명이라 하더라도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뭘 볼까요? 보면은 6이 있죠? 6이 있습니다. 6이 보면은 0201, 0202, 0203,
이렇게 016 같은 경우에는 0210까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소가 분류되고 여기도 소가 분류돼요. 여기는 돼지, 여기는 양, 여기는 마소동물. 그다음에 여기는 소, 돼지, 양, 마소동물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가금류, 여기는 이제 기타입니다. 여기는 비계, 그다음에 여기는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보시면은 제가 보존법 또는 가공도에 따라서 동일한 품명이라 하더라도 품목 분류가 달라진댔어요. 자, 하나 봅니다. 이 보존법은 동물생산품에서 동물성 식물생산품에서 정해졌어요. 동물성은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이렇게 7가지 보존법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달라요. 다릅니다. 저 가공도 같은 경우는 뭐 절단, 뭐 조리 그렇게 한 것들 등 요거에 따라서 또 품목 분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0201은 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선, 냉장한 게 분류되고 여기는 냉동, 된 게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품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존법에 따라서 호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 분류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신선한 게 뭔지, 냉장한 게 뭔지, 냉동한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돼지, 양, 마소동물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 고기입니다. 고기는 뭐예요? 육입니다. 육.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말고기가 분류돼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물들의 설육이 분류됩니다. 설육. 그다음에 여기는 가금류의 고기. 여기는 기타 동물의 고기 또는 설육 그런 게 분류돼요. 근데 여기는 비계입니다. 비계예요. 그래서 02류는 육, 설육, 비계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가 0209에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선, 냉장, 냉동 여기까지 해당하는 물품들이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 신선, 냉장, 냉동 이외에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것들이 여기 02105에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법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고기의 가루 등이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법이 중요하다. 보존법. 됐습니다. 자, 이제 02를 봤고요. 036 같은 경우는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주 동물이 분류됩니다. 근데 저기는 생사불문이에요. 생사불문입니다. 왜냐면은 살아있는 것도 036에 분류되니까. 왜? 016 주규정에 따라서, 제외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046는 낙농품이 분류됩니다. 치즈, 버터, 밀크, 크림, 치즈, 버터, 뭐 데어리 스프레드 그런 것들이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계란들이 분류되고 천연 꿀이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은 어디 분류되겠어요? 01060입니다. 기타 산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056는 016부터 046까지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됩니다. 이게 바로 016예요. 아니, 1부입니다. 1부. 자, 이제 2부를 볼게요. 제 02부는 이제 부를 얘기하니까 알겠죠? 02부는 02부는 식물성 생산품입니다. 식물성 생산품. 동물성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물성 생산품이에요. 생산품은 이제 좀 간략하겠습니다. 066, 07, 08, 09, 12, 13, 14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066는 여기는 이제 식용 용도가 아닙니다. 식용 용도가 아닌 살아있는 수목, 뭐 꽃 그런 게 066에 분류됩니다. 얘는 식용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066는. 근데 어디까지나 류의 표제예요. 류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뭘로 다 품목 분류했죠? 호의 용어. 그다음에 지난 시간 설명드린 몇 가지의 주규정. 관련 주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류 또는 부마다
관련된 주규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식용의 채소가 분류되고 086은 식용의 과실, 뭐 견과류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095는 커피, 향신료, 아니 차, 티, 그 다음에 향신료가 분류돼요. 향신료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10류는 곡물이 분류돼요. 11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재분 상품. 재분이라는 뜻은 가루입니다. 가루. 그래서 7류, 8류의 일부 물품, 그 다음에 10류의 곡물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11류에 분류돼요. 그 다음에 12류는 이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기름 짜내는 용도, 체유용, 또는 뭐 향료용, 의료용, 살균용, 살충용, 이러한 식물이 분류됩니다. 13류는 이제 보면은 이제 나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칼로 흠집을 내거나 그러면은 이게 수액들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게 식물성 생산품들을 쫙 하고 짜면은 즙이 나와요. 그러한 식물성 X와 수액, 그런 게 분류됩니다. 수액. 그리고 14류는 이제 끝이죠? 보면은 이제 기타, 이게 중요해요. 비식용입니다. 비식용의 식물성 생산품이 14류에 분류됩니다. 얘들이 이제 비식용이죠? 뭐가 있을까요? 뭐 지푸라 같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 같은 거, 뭐 편조물, 바구니 만들 때 쓰는 것들. 편조물용, 조물용, 어떤 거 뭐 충전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14류에 분류가 됩니다. 14류.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02부예요. 식용입니다. 그래서 1부는 산동물과 동물생산품, 제2부는 식물성 생산품이 여기 분류가 됩니다. 자, 이제 제3부 볼게요. 3부는 다행히 하나 있습니다. 15류. 15류는 하나 있어요. 얘 부는 하나가 있습니다. 15류는 동물성, 식물성, 유지가 분류됩니다. 유는 오일이요. 지는 펫이다. 그쵸?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물 02류나 03류에서 어떤 동물에서 추출한 오일이나 지방이 여기 분류되고,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 또는 지방이 분류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보면은 제02부의 식물성 생산품이 제가 이렇게 류를 쭉 하고 열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기름을 뽑아내기에 적합한 류는 뭡니까? 류는 뭐야? 체유용. 기름을 채취하기 위한 용도다. 체유용. 그렇죠? 그래서 얘는 12류에 해당하는 체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유지를 뽑아내면은, 오일이나 지방 뽑아내면은 15류로 갑니다. 15류로 가요. 그래서 03부는 류가 한 개입니다. 류가 한 개예요. 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01류에 있는 주규정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제01류는 어디 속하죠? 제01부에 속합니다. 속해요. 얘는 부고, 얘는 류입니다. 류예요. 챕터. 얘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부에서, 주라는 거다? 다시 하면은, 부도 역시 주 규정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01로 되어 있죠? 류도 주 규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주 규정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은, 부에 있는 주 규정을 부주, 류에 있는 주 규정을 류주라고 합니다. 주 규정이라고 해요.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씁니다. 네, 부주를 보면은 1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하나 있을 거예요. 부주에서 그 어린 것, 어떤 동물의 어린 것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 포함한다. 어린 것은 포함한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건 아니구나. 보면은 건조한 것에는 아까 했던
7가지 저장법 중에서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 증발, 동결 건조라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포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류주규정에서는 제외되는 게 036에 분류되는 애들, 그 다음에 95085라는 흥행용에 적합한 애들, 그런 것들은 등등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이건 주 1번입니다. 제외규정이야. 결론은 뭐냐? 부에는 주가 있다.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류도 주가 있다.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부에 주가 있으면은 이 부주 규정은 해당 부에 속하는 류에 해당하는 그 호의 용어에 있는 물품에 다 적용합니다. 다. 01부터 056까지 이 주규정은 다 적용돼요. 다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물성 생산품에서는 7가지 저장법이 중요했어요. 보존법. 근데 요 건조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수입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탈수, 증발, 동결 건조도 관세율표에서는 건조로 겁니다. 관세율표에서는 건조로 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면 요 3가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을 관세율표는 뛰어넘어요. 주 규정에서 정하면 무조건 거기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호의 용어, 주 규정, 법적 기준입니다. 협약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표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관세율표 전체에 되는 겁니다. 부주에 있어도. 관세율표, 즉 이 표에서, 즉 관세율표에서 건조라는 것에 대한 호의 용어에서 건조라는 개념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포함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호의 용어랑 관련 주규정이랑 같이 봐서 품목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과목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꼭 유념을 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2부, 3부까지 봤네요. 자, 그 다음에 4부입니다. 4부는 16류, 17류, 18류, 19류, 20, 21, 22, 23, 24류까지 있습니다. 24류까지. 근데 보시면은 이제 16류는 육이나 어류에 처음 씁니다. 조제품이라고 해요. 조제품이라는 개념은 영어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조제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물품에다가 어떠한 물품을 첨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떠한 물품 플러스 어떠한 물품을 조합하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물품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을 조제품이라고 그래. 소세지, 그런 것들, 햄, 그런 것들은 이제 육이나 그런 거에다가 뭐 소금을 치거나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제품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0이류에 있던 육하고 설육이 가공하면은 16류로 왔네요. 그쵸? 류가 바뀌었죠? 이게 그럼 류가 바뀌면 뭐예요? Change of Chapter. CC입니다. CC. 그래서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 16015는 소세지가 분류돼요. 소세지. 이거 수출을 해. 근데 이 부품 원산지 결정 기준이 CC야. 결정이 CC야.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얘는 016류라는 육하고 설육을 가지고 얘는 우리나라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16류에 해당하는 소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류가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충족을 하는 겁니다.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6류는 육이나 어류의 조제품이 분류됩니다. 근데 얘 조제품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육이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무척수 동물의 함유량이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20% 초과된 경우에는 16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02류나 036, 02류는 육하고 설육, 그 다음에 036는 어류, 갑각류 등이 분류됐어요. 근데 그 호의 용어에 있는 가공도로 초과하면은 또 역시 16류로 옵니다. 가공도 초과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3번 변경 기준이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CC인 경우. CTH는 당연히 충족하고, 그쵸?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류 같은 경우에는 당입니다. 당. 근데 당은 진짜 여러 가지 물품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당은 유당도 있습니다. 과당, 자당, 유당, 포도당, 메가당, 뭐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자당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2부에는 식물성장품, 사탕수수가 분류되는 것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유당 같은 경우는 어떤 밀크 성분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밀크는 어디 분류됐어요? 공사류입니다. 낙농품. 밀크에 추출한 당은, 유당은 여기 분류돼요. 즉 17류는 당이 분류됩니다. 당하고 설탕과자가 분류돼요. 설탕과자 뭐야? 사탕입니다. 사탕. 그래서 그 깨물면 사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 분류됩니다. 17류. 약간 단 것들이야, 17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육당 같은 거 보면은 그 당도에 따라서 품목분류 다 틀립니다. 뭐 99.85 해가지고 품목분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가 셉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18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여기는 코코아 조제품이 불가돼요. 원래 코코아는 원래는 여기 4부가 아니라 어디 분류돼야 돼요? 원래는 2부에 분류됩니다. 왜냐면 코코아는 식물성장품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08류에 분류돼야 돼. 왜냐면은 약간 좀 그 과실하고 견과류에 속하니까 코코아는 원래 08류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08류. 근데 18류에 코코아 그 원두 그 자체랑 코코아를 이제 탈각하고 거기서 탈지하고 지방을 빼어내고 그다음에 코코아를 그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코코아를 가지고 분쇄한 다음에 가루를 만든 다음에 반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첨가를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듭니다. 그죠? 통에 먹는 초콜릿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18류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원두, 가루 낸 것, 코코아에서 빼낸 지방 그런 것들이 다 18류에 분류가 되어 있어. 한마디보다 18류는 코코아 특집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돼요. 아까 제가 원래 코코아는 08류에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 품목 분류 그 부랑 류의 분류책 그 표제를 보면은 그렇죠? 제02부 식물성생산품 그렇죠?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해가지고 코코아는 왠지 그 08류에 분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하고 류에 있는 그 표제는 법적인 구성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단순히 표제입니다. 표제, 인덱스. 대충 찾기 쉬우라고. 근데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호의 용어에 따라서 품목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류는 코코아 조제품을 분류됩니다. 자, 그리고 19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0401부터 0405까지의 이제 낙농품들이 분류가 돼요. 밀크, 그리고 크림, 그 다음에 유장, 그 다음에 버터, 그런 게 분류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조제품이 분류가 되고, 또 11류에 보면은 아까 제분 상품 있었죠? 그러한 뭐 곡물의 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 파이, 비스켓, 그런 것들이 19류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7류는 채소, 08류는 과실이었죠? 이것의 조제품이 분류되고, 21류, 여기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조제품이에요. 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이지. 조제식료품. 그래서 21류는 기타입니다. 기타 조제식료품.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조제식료품은 21류에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류 류의 표제가 각종 조제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소스 뭐 있나요? 뭐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이 21류에 분류를 합니다. 자, 얘하고 얘는 4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제품으로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뭐 류의 표제는 단순히 인덱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21류 같은 경우는 물이나 알코올 음료, 뭐 발효주, 증류주가 있죠? 술 같은 경우에는 물, 알코올, 식초 그런 게 분류됩니다. 23류는 사료입니다. 사료나 식물성 생산품을 만들 때 나온 뭐 찌꺼기들, 동물 생산품의 찌꺼기들. 찌꺼기라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박이나 부산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송합니다. 찌꺼기 표현 써서 부산물.
이건 식용유 할 수가 없지. 사료 그런 데 쓰이니까. 그쵸? 이수사료는 담배입니다. 담배 같은 것들, 뭐, 담배 대용물 그런 게 분류가 돼요.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4부는 이러한 조제 식료품에 분류를 한다. 조제 식료품. 그러면은 이게 품목분류 체계가 요것만 딱 봐도 어때요? 일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그러면은 4부로 간다. 그죠? 그리고 또 2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은 또 4부로 간다. 그리고 3부는 15류 하나가 있다. 거기는 오일, 뭐 유지 그런 게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 품목분류 체계라는 게 1류부터 97류까지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떠한 보존법, 가공도 그런 것에 따라서 품목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